14장인데요. 14장은 25장과 교차해서 읽으면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질 겁니다. 25장이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 도의 처음 또는 도가 이 세상 또는 이 세상에 전개되는 처음 그 정도의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4장과 25장은 14장이 만약 도의 처음이라고 한다면 25장은 도가 전개되어서 이 세상에서 작동하는 어떤 모습, 그래서 14장과 25장은 동시에 같이 읽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경문을 먼저 읽고 다시 돌아와서 경문과 주석을 읽겠습니다. 시지불견을 명활 이라하니 이라하고 청지불문을 명활 히라하며 박지부덕을 명활 미라하니 차삼자는 불과 치일이라 고로 혼이 위일이라. 시라는 것은 이제 눈으로 살펴보는 거죠. 눈으로 살펴보아도 불현, 여기서 견자는 드러날 현자로 읽어서 음이 현으로 읽으면 될 것 같아요. 눈으로 그것을 살펴보아도 드러나지 않으니 이름 지어서 이라고 한다. 근데 이라는 것은 지평선과 같이 수평선과 같이 툭 트여서 앞에 막는 것 없이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 게 이제 이거든요. 그래서 저 언덕이 능이해졌다 이런 말은 저 언덕이 무너져 내려서 평평해졌다 이런 말이니까 뭐 앞에 툭 트여서 평평한 모습. 그래서 평평한데 뭔가 하나 있으면 보일 텐데 지평선에 그 들판에 그 김제평이나 이런 데 가서 툭 트여 있는데 한가운데 나무가 서 있으면 그게 보일 텐데 그런 게 없는 게 이죠. 청지 불문을 명활히 그랬어요. 이 청이라는 것은 귀로 듣는 거니까 그것을 귀로 기울여 들어봐도 불문 들리지 않으니 이름하여 희라고 한다. 희라는 것은 드물 희, 거의 없을 희 이러니까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이겠죠. 박지부덕을 명활 미 그랬네요. 박이라는 것은 손으로 잡는 거예요. 이렇게 소나기로 이렇게 잡는 게 박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걸 손으로 잡아도 부덕 잡혀지지 않으니까 그걸 미 그랬어요. 미라는 것은 우리가 뭐 아주 미미하다 미세하다 할 때 미니까 티끌 먼지 정도의 사이즈를 미라고 하죠.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그 다음에 손으로 잡는 것 이것들이 다 각기 명칭이 다르고 그것들이 잡히지 않는 것이라서 차 삼자 할 때 이 삼자는 보는 것, 듣는 것, 잡는 것이겠죠. 차 삼자는 불가치일이라. 이 세 가지 경우에서 잡히지 않으니까 치힐 그럴 때 치는 이루다이고 힐은 따져 묻다는 거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따질 수가 없다. 그럼에도 혼이라는 것은 뒤섞여 있는 것이고요. 뒤섞여 있는 상태로 위일 하나인 것. 이 세 가지로 그러니까 우리 세 가지의 감각기관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따질 수 없지만 그것은 뒤섞여서 하나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이제 질문을 하고 말하는 대상, 이 대상이 무엇인가 좀 생각해보고요. 다음 경문 볼게요. 거기자죠. 앞에서 얘기했던 대상을 가져와서 지시대명사니까 기상불교하고 기하불매로다. 성성불가명 일세 복기어 무물이니 시위 무상지상 무물지상이라 그랬어요.
지금 감각기관에 포착되지 않는 그것의 상 윗부분은 불교 그랬어요. 불교. 교라는 것은 빛은 빛인데, 환한 빛인데, 어떤 빛일까요? 지금 전등빛이나 이런 빛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은은하게 환한 빛. 그래서 그것의 윗부분은 은은하게 환하지 아니하고, 기하, 그것의 아랫부분은 불매, 어두울 매자잖아요. 어둡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환하게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은 어떤 것이겠죠. 성성불가명. 성이라는 것은 먹줄성이죠. 그것을 먹줄을 나무에다가 이렇게 먹줄을 탕 챙기고 그 먹줄에 따라서 재단 나무를 자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래저래 이름을 지어보려고 하는 것이 성성이에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봐도 이름을 지울 수가 없다. 그래서 복귀 무물이라. 어떠한 사물도 없는 상태의 복귀. 다시 되돌아간다. 이를 일러 무상지상, 무물지상 그랬네요. 여기서 상이라는 것하고 상이라는 것하고 좀 다르죠. 그럼 우리가 이제 동양 한자의 사유 안에서 형, 상, 상 이렇게 나올 때 상이라는 게 있고 형이라는 게 있고 상이라는 게 있고 지금 세 글자를 얘기했잖아요. 세 글자. 그럼 이제 이 상이라는 것은 주로 사용되는 용례가 천상 그런단 말이에요. 천상. 그럼 별들이나 하늘의 별들의 운행을 할 때 천상 그런 거예요. 그럼 지형류 한다면 지형류 또는 지형류 이렇게 표현들은 땅에 있는 존재자들의 어떤 모양, 형태를 형으로 해요. 그러면 이 상이라는 것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늘에 있는 별들이나 태양이나 달이 운행하는 것을 역상으로 하잖아요. 역상으로 하고. 그래서 천체의 행성들이 운행하면서 나타내는 모습을 상을 그린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지형류, 지형 그릴 때 땅 속에 있는 존재자들의 형태, 모양을 형으로 보고. 근데 이 상은 이 두 가지를 포괄하거나 두 가지와 다른 영역의 어떤 모습들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 상은 인간이 인식 체계로 재단하는 것이죠. 대상이 이렇게 있으면 이 대상을 내가 인식해서 재단에서 나온 모양이 이 상. 그래서 상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이것도 있죠. 이것도 상으로 쓰죠. 상. 이것도 상으로 쓰는데 불교에서 주로 많이 쓰죠. 무주상보식. 어떤 생각이나 형태에 머무르지 않고 남에게 베푸는 것을 무주상보시할 때 이 상이에요. 이 상은 생각상이기도 하고 어떤 모양을 나타낼 때도 상 그리기도 하죠. 그래서 상 개념만 보면 이 정도 되는데 이거는 약간 우리의 사유 개념에 가깝고 이것은 이것들을 포괄하는 어떤 상의 개념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어떤 것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앞에서 언급한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의 윗부분은 그렇게 뭐 은은하게 밝아요. 환하게 밝지 않아요. 그것의 아랫부분은 어둡지 않아요. 이래저래 먹줄을 튕겨가면서 규정을 해보려고 이름을 정해보려고 했는데 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그것은 무물, 어떠한 것도 없는 상태로 되돌아가고 그래서 그것을 무상지상 이런 상을 말할 수는 없겠죠. 천상을 말할 수도 없고 지상에 있는 형태를 말할 수도 없어서 무상지상이에요. 무상지상. 이 상을 사용하는 거죠. 이 상을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무물지 상은 그랬어요. 그 다음에 무물지 상은 그랬죠. 무물지 이 상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런 뜻이네요. 그것은 어떠한 사물도 없는데 복귀되어 있는 상태, 어떠한 사물도 아직 있지 않은 상태에 있어. 그래서 그것을 무상지상 또는 무물지상이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떠한 것도 있지 않은 상태,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 복귀되어 있다라고 그러면 어떠한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것들이 없는 상태로 복귀했고 그 상태를 무상지상, 무물지상 그랬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유의 세계에서 무의 세계로 들어가서 무의 세계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것은 무상지상이고 무물지상이야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좀 더 생각해보고 시위 홀황 그랬어요. 이를 홀하다 황하다 그랬습니다. 황홀이 아니라 홀황이죠. 홀황. 그러면 홀하거나 황한 상태가 어떨 때 홀하고 황해요? 자기들 경험이 있나요? 그런 경험? 아마 나와 너의 경계가 없어서 둘이가 하나인 경우, 죽이 맞는 친구하고 술이 떡이 되도록 마셔서 어깨동무하고 비틀비틀 걸어가는 거, 홀황. 아주 기분이 좋은 상태로. 그러면 나와 타자의 경계가 허물어져 있으면서 나라는 것을 구획지었던 경계들이 다 사라진 상태가 홀하거나 황할 텐데 마치 이 마약 중독자들 피로뽕에 빠져서 자기가 하늘을 난다고 생각하고 가서 벽에 가서 꽝 박거나 10층에서 뛰어내리거나 그런 상태면 자기가 생각하는 세계, 자기가 그 취해서 보는 세계는 완전히 자기 세계죠. 자기를 막을 벽이 없죠. 이런 상태로 환하거나 홀하겠죠. 그럼 다시 만약 유의 상태에서 무의 상태로 복귀해서 무상지상이거나 무물지상에 들어갔다라고 치면 나를 가로막는 경계에 나와 타자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홀황하죠. 홀황. 일단 그 정도로 한번 생각해 놓고 보고 그 다음 경물 볼게요. 영지나 불견기수하고 수지나 불견기후라. 그것을 영 앞에서 맞이하는 것, 앞에서 맞이하지만 그 머리를 볼 수 없고 수지 그것을 뒤에 따라가지만 불견기후 그 뒷모습을 볼 수 없어. 집고지도 하야 이어 금지유 옛날의 도를 잡아서 금지유 지금에 있는 세계를 어라는 것은 불이다 통제하다 이런 거니까 홀이 그렇게 불이면 능지고신이 능이 옛날 처음을 알 수 있으니 이를 일러 도의 별이라고 한다. 지금 도기라고 했고 옛날에 도를 잡아서 지금의 이 세계를 통제하는 것 그렇게 해버리면 옛날의 처음을 능히 알 수 있다. 이를 일러 도의 별이 도의 그 기강 도의 처음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글을 쓰는 사람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질문이에요. 이거 무엇을 말하는가? 말하는 대상이 무엇인가?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일장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얘기를 해본다면 무효, 그래서 무효.
무명부터 해봅시다. 무명, 천지지, 시 그랬죠. 천지지, 시, 유명, 만물지 뭐 그랬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시라고 썼어요. 시. 그럼 뭐라고 했냐면 옛날의 도를 가지고서 현재의 유를 통제할 수 있으면 능히 고시를 알 수 있다. 고시 있잖아요. 고시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면 노자 경문에서 시라는 것은 1장에 처음 한 번 나와요. 1장에 처음 한 번 나오는데 1장에 처음 시가 나올 때는 명명함이 없는 어느 정도 문자적 규정이나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천지의 처음이다라고 해요. 천지의 처음. 그러면 천지의 처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했으니까 무명이라는 게 있고 무명에서 유명으로 가겠죠. 유명으로 갈 텐데 이 무명의 특징은 천지의 처음입니다. 천지의 처음. 이건 만물이 있는 거죠. 만물의 세계. 이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까 여기 경전에서 복기어 무물 그랬어요. 여기에서 복기어 무물. 복기어 무물이라는 것은 무물의 상태에 되돌아가는 거니까 복기어 무물이라 하면 거꾸로 가겠죠. 유명에서 복기어 무물로 갔더니만 복기어 무물을 갔더니만 이걸 무상지상 그랬어요. 무상지상. 무물지상. 그랬어요. 그러면 유에서 다시 무로 복귀했다라는 말은 이 유명의 세계에서 무명의 세계로 갔다라는 말이 될 테고 그렇게 갔더니만은 이 시를 만났네요. 시를 만났어요. 이 세계의 처음. 이 세계가 아직 언어적 질서, 언어적 체계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로 갔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는 철학적으로 개념이라는 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세계를 이해하고 사유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쓰이는 것이 개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개념은 다른 말로 용어, 관념 뭐 똑같은 말인데 어느 용어를 가지지 않으면 이 세계를 파악하거나 이해하거나 할 수가 없겠죠. 가령 아이가 말을 배울 때 그 아이가 언어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아이는 불이 뜨겁게 그 끓는 냄비나 이런 것들을 가서 덥석 잡죠.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잡는 거죠. 그래서 제 엄마들이 늘상 지지지 이렇게 금지, 지지지를 얘기하죠. 아이들한테 가르치죠. 근데 아이들한테 이제 말도 몇 마디 못하는 아이한테 이거는 뜨거운 물고 손에 띄어 이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그냥 지지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럼 다시 왜 그 아이는 그렇게 할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이한테는 무명의 상태이죠. 그런 것들이. 무명이니까 나와 그것 사이에 차별이 없죠.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가서 덥석덥석 잡아서 입으로 가서 입에서 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다시 이제 질문을 드려요. 유의 세계와 무의 세계라는 것이 정말 개별적 사물이 아무것도 없는 세계인가? 아무것도 없다가
어떤 발생론이나 생성론에 의해서 뭔가가 무의 상태에서 생성될 이유가 있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면 이 구절, 이 경문의 구절에 따르면 그것은 아니죠. 유의 세계에서 무의 세계로 간 거잖아요. 그럼 유의 세계는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유명의 세계, 만물의 세계였던 것에서 문명의 세계로 간 거잖아요. 그럼 천지의 처음으로. 그럼 천지의 처음으로 왜 가고 싶어요? 왜 가고 싶을까, 이 사람은? 이 글을 쓴 사람은. 질문을 이렇게 던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명의 세계에서 왜 문명의 세계, 천지의 처음으로 가고 싶어 하는가? 나 돌아갈래. 왜 돌아가고 싶은가? 왜 돌아가고 싶어 하는데? 안 돌아간다. 돌아가고 싶은 사람 없나? 저요, 돌아가고 싶어요. 왜 돌아가고 싶어요? 이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념, 개념, 네. 그런 게 나를 많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싫은 거죠. 지배당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지배당한다고 관념이나 뭐 가치가 자기를 지배한다고 그러는데 네. 그렇죠. 우리는 내가 이 세계를 욕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타자의 타자성, 타자의 욕구를 욕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가치로 구성해 놓은 그것들을 나는 한 번도 진지하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서울대를 가야 돼. 서울대를 가서 삼성에 취직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배자, 담론의 지배자, 담론의 포로이죠. 그래서 미셸 푸코가 우리는 담론의 포로야. 락항이 우리는 담론의 회로에 갇혀 있어 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런 것일 테죠. 그래서 그걸 돌아가고 싶어. 좋아요. 그러면 유명의 세계라는 게 이명을 가치 체계나 규범이나 사회 제도라고 얘기하면 가치, 제도, 규범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이 만물의 세계, 유명의 세계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통제해서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맨날 영어 유치원부터 다녀야 되고 뭐 그렇게 살아. 근데 나는 그게 싫어 하면 유명을 깔 수 있겠죠. 문명으로 깔 수 있겠죠. 문명의 세계는 아직 명명됨이 없죠. 명명된 게 없어요. 무명명의 가치나 무게 없죠. 무차별이죠. 무차별이에요. 무차별의 세계죠. 그래서 언어나 개념이나 라고 하는 것은 베르난디 소시르의 언어의 체계는 차이의 체계이고 차이의 체계가 가치나 규범을 만든다고 했으면 우리는 어쨌든 인간이기 때문에 언어를 사용하고 그 언어는 그 공동체 안에서 가치의 체계이고 규범의 체계이고 법률의 체계인데 만약 그것들이 우리에게 억압의 기조로 다가오면 우리는 이것을 벗어나서 이렇게 가고 싶죠. 그래서 이걸 디퍼런시얼 시스템이라고 베르난디 소시르가 차이의 체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차이가 없는 거. 그럼 다시 돌아가서 만약 이 저자가 노자라는 사람이 실존한 인물이고 노자가 살았던 시대에 저 유명, 가치의 체계로서의 유명, 규범의 체계로서의 유명, 법률적 체계로서의 유명이 모든 사람들한테 억압으로 사용된다면 문명의 세계로 복귀어 문명 그랬잖아요. 복귀어 문명 복귀어 무물 상태 여기 돌아가서 그렇게 아무도 없는 상태를 가보니까 나는 알겠네. 고시
옛날의 처음을 알 수 있겠네. 그 옛날에 처음이 뭐였냐? 그러니까 독이 그랬어. 이게 도의 별이 그랬단 말이에요. 도의 별이. 독이. 도의 시작점? 도의 시작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마 이 책을 쓴 사람이 살았던 당대가 디퍼런시얼 시스템이 억압기조로 작동하는 시대에 이어서 다시 처음의 세계로부터 다시 명명의 새로운 가치나 규범의 명명의 세계로 되돌아가고 싶은지도 몰라요. 그걸 갖다 도의 키라고 표현한 거겠죠. 이 정도 얘기해놓고 다시 읽으면서 추석까지 읽으면서 시지불현을 명할 이요 천지불문을 명할 희라 박지부덕을 명할 위요 차삼자는 불가치일이라 고로 혼이위이라 보아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이라고 하고 들어도 들리지 않으니 그것을 희라고 이름하며 손으로 잡아도 잡히지 않으니 그것을 미라고 이름한다. 이 세 가지 감각기관에 의해서 그것을 잡으려고 해도 불가치일 그것을 따져서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뒤섞여서 위일 하나로 있는 것이라고 이다. 그것은 하나로 있는 것이다. 그럼 이제 다시 문명의 세계는 다시 문명의 세계 지금 이게 문명의 세계일 테니까 문명의 세계는 감각으로 포착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하겠죠. 주석 볼게요. 왕필의 주석입니다. 무상지상하고 무성무향이라 호로 능 무소불통하고 무소불황하고 부득이지라까지 꼬라지도 없고 형태도 없으며 소리도 없고 메아리도 없다. 그러므로 그렇지만 무소불통 통하지 않는 바가 없으며 무소불황 하지 않은 것도 없다. 그래서 부득이지 그것을 알 수가 없다. 갱, 이야, 이목체, 부지위명이라 코 불가치하야 혼이위일자라. 게다가 나의 기와 눈과 몸으로서 그 이름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따져 무엇인지 파악할 수 없다. 뒤섞여서 위일 하나로 있는 상태.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 개인적 차원에서 얘기를 해보면 나의 감각기관이 다 작동하지 않고 나의 육체로부터 발현하는 육감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런 상태의 명상이거나 그런 상태의 어떤 수련 내 상태에 들어가면 자기와 타자, 자기와 이 세계는 어떨까요? 혼, 뒤섞여서 위일, 하나의 상태일까요? 우리는 명상 이런 걸 안 해봐서 모르는데 그런지 어쩐지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네. 가령 스님이 사마띠 선정에 들었다 쳐. 삼매에 들었어요. 삼매에 들면 이렇게 결과부터 하고 자는지 안 자는지 눈을 감은지 뜬지 모르는 그 상태로 쭉 몇 시간 그렇게 앉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스님은 자기와 대상, 뭐 자기라는 생각, 풀소리, 바람소리, 뭐 물소리와 자기 이런 것들이 하나인 상태로 있겠죠. 그래서 뒤섞여서 혼이위일 한 상태일 텐데 그러면 그 스님한테는 그 삼매의 상태가 자기를 인식할까요? 자기를 인식하거나 타자를 인식할까요? 해봤나? 근데 왜 안 그럴 것 같아 괜히. 안 해봤으면서. 저는 대학 다닐 때 독서 삼매라는 말을 여러 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책을 읽어서 삼매에 든다라는 게 어떤 것인지 알아요. 가령 밤 8시부터 책을 읽었는데 담배 한 대 피워야지 하면 아침 7시인 거예요. 그러면 11시간 동안 물리적 흐름을 못 느끼죠.
가만히 책만 읽었는데 정신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 삼매가 깨진 게 담배한테 피워야지. 깨진 상태. 삼매가 나오는 상태죠. 그러면 이제 삼매라는 걸 내경으로 해석해보면 정신적 피로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고 있어요. 집중해서 정신은 활발하게 작동해요. 근데 몸은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면서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을 못 느껴요. 내가 있는 공간이 어디인지도 몰라요. 아마 이걸 삼매라고 한다면 독서 삼매경 할 때 사마띠가 이런 걸 하면 나도 없고 없어요. 주식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표현할 건가라고 물으면 혼이위일이라고 밖에 표현을 못하겠죠. 혼이위일이죠. 그래서 무상지상이고 무형지 무형이고 무성이고 무향이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를 지금 혼이위를 감각기관이 다 작동하지 않는 상태. 그래서 정신조차도 분별지를 사용하지 않는 상태이겠죠. 그걸 이제 이렇게 왕피는 추측해놨네요. 그 다음에 키상불교, 키하불매, 성성불가명, 복기어 무물 그랬어요. 그 윗부분은 박지 않고 그 아랫부분은 어둡지 않아. 이래저래 이래저래 해가지고 이름 지을 수 없어서 무물, 어떤 것도 없는 상태에 복기, 되돌아갔어. 그 무물의 상태를 되돌아간 것을 무상지상, 무물지상, 어떠한 꼬라지, 어떠한 형태, 어떠한 물건도 없는 것, 이를 황홀, 그래서 홀황의 상태. 홀황이 맞습니다. 홀황이 만약 삼매에 들어서 그 정신이 하나에 집중해서 다른 곳으로 전혀 빠지지 않고 크게 집중해서 10시간, 11시간 이렇게 있으면 정신의 에너지는 무한히 확장되고 계속 작동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면 그 상태가 굉장히 황홀했다는 것을 느껴요. 그 삼매가 굉장히 황홀한 상태였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이제 담배를 한 대 피고 바하의 마태순환곡 아리아 2번 아리아 2번 두 번째 면 아리아를 틀어놓고 담배를 피면서 그 새까만 커피를 타서 한 사발을 마시고 동네 공원에 가서 책을 읽는 것을 리마인드를 하죠. 리마인드를 하고 와서 자요. 제가 다닐 때는 맨날 데모를 해서 수업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학교를 안 가도 됐어요. 그러고 나서 오후에 데모하러 학교 가죠. 오전에 자고. 근데 그 삼매 상태가 황홀했던 경험이 있어요. 늘상 황홀했어요. 자, 여기 봅시다. 왕필 보세요. 욕, 은, 무야, 이, 무류이 성하고, 욕은 유야, 이, 불현기형이라, 고할, 무상지상이요, 무물지상이라. 욕하고자 한다. 은, 말하고자 한다. 이 상태를 무라고 말하고 싶어. 그런데 물유이성, 만물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성 이루어졌어요. 욕은 유야, 그런 게 있어 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이현 불현기형이야. 그 형태가 나타나지가 않아. 그래서 무상지상이라고 했고 무물지상이라고 했어. 그런 상태가 있는가? 있다라고 말하려니까 안 보여. 그게 없다라고 하니까 만물은 또 그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가득이 정리하라. 그것을 정할 수 없어. 규정할 수가 없어. 명명할 수가 없어. 이 말이죠. 오묘한 색입니다. 오묘한 색. 영지불변 기수하고 수지불현 기후라. 그것을 앞에서 맞이하면 그 머리를 볼 수 없고 그것을 뒤에 따라가면 그 뒷면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집 고지도 옛날의 돌을 집이라는 것을 가지고 잡고서 이 금지유 지금 있는
유의 세계를 통제 다스려. 그러면 능히 고시를 알 수 있어. 옛날의 처음을 알 수 있으니 이를 도기, 도의별이라고 말해.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해놓고 왕필 주소 볼게요. 무형 무명자는 만물지 종야라. 형태도 없고 이름도 없는 것은 만물의 어떤, 만물의 처음 또는 만물의 어떤이다. 수검부동하고 시속력이라. 비록 지금과 옛날이 부동 같지 않으며 때에 따라서 세속이 때가 옮겨가고 세속이 바뀌어간다. 그러므로 고 막불교차. 그렇지만 이렇게 세속이 바뀌어가고 시간이 바뀌어가지만 여기로부터 말미암지 않음이 없다. 모두 다 여기부터 나왔다. 이성기치자야라. 그래서 여기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나온 것으로부터 그 다스림을 또는 그 다스려짐을 이룬 것이다. 고로 가 집고지도 하야 이어 흠집이라. 그래서 옛날의 도를 잡고서 지금의 유를 통제할 수 있다. 상고 수원이나 기도 조는이라. 옛날의 도는 상고 시대는 아주 멀지만 그 도는 여기에 있다. 고수재금이라. 그러므로 여기에 서 있더라도 가이지 고시해라. 옛날 그 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유의 세계에서 옛날을 알 수 있다 또는 옛날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왕피는 보는 거네요. 그럼 어떡할까요? 이게 뭘까요? 옛날로 간다는 것이 지금 이 만물지 모의 세계에서 천지지 시의 세계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명상이나 수행의 차원에서 복귀의 무무를 하는 것인지. 뭘까요? 오늘 이 문장에서는 같이 읽었는데도 기억이 안 나지만 그냥 그 복귀형 무물 복귀형 무고 그거를 얘기는 했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없는 거 맞죠? 방법론은 없죠? 예. 복귀 업무를 해야 한다라는 거라. 당위로 말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당위로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라고 말하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혼이 위일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황홀이라는 개념에 집중을 해보면 도지물은 유황유홀 그러잖아요. 몇 장이야 이제? 21장에 보면 공급지용 유도시동 그랬죠? 유도시동. 공이라는 게 텅 빈 거니까 덕이라는 거 인의 예지라든지 뭐라든지 그 덕을 텅 비워낸 상태일 때만이 도가 따를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렇게 도를 따라서 가면 이것은 그렇게 가면 도지물 위물
황, 홀회, 황회. 도라는 것은 황홀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가치 체계나 규범 체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사회로 쭉 배운 거, 그거를 다 비워내면 그때 도를 따를 수 있는데, 도를 따라가면 황홀의 세계에 들어가라고 지금 이게 몇 장이 21장이 말하고 있잖아. 21장이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또 이거는 또 23장에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23장? 종사의 도. 도자 동호도. 종사의 덕자. 덕자 동호덕. 종사의 실. 실자 동호실. 이런 문장이 또 23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도에 일삼는 사람, 도를 일삼는 사람은 도의 석허와 같아져. 덕을 일삼는 사람은 덕의 석허와 같아져. 잃어버리기를 일삼는 사람은 잃어버린 상태의 석허와 같아져. 그럼 다시 위도자 일손이라고 할 때 도를 행하는 사람 날마다 드러내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위도자 일손, 위학자 일이 날마다 보태는 거고, 위도자는 일손이잖아요. 일손 드러내고, 도를 행하는 사람 날마다 드러내는 거고, 공부를 하는 사람 날마다 보태가는 건데, 도를 행하려면 내가 공부했고 가진 덕을 텅 비워낸 상태가 되면 도를 따를 수 있고, 그 도의 상태는 황홀하고, 그 다음에 22장 뒤에는 도에 종사하면 도의 상태에서 그와 같아지고, 덕에 종사하면 덕의 상태에서 그와 같아지고, 잃어버림에 종사하면 잃어버림의 상태에 그와 같아지니까, 그렇게 말하면 지금 만약 잃어버리고 털어내서 도의 상태에 가버리면 도의 상태에 갔다라는 거예요. 운명의 상태에 가는 거예요. 호디위일의 상태에 가는 거예요. 황홀의 상태에 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갈 수 있다는 뜻이겠는가? 그렇다고 느껴져요. 저는. 그렇다고 느껴요? 네. 아니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덕을 어떻게 비워낼 것이며 그런 걸 다 이제 어떻게 일손할 것인지 그냥 내가 뭐 일손 하고 싶어서 해지냐 이거죠? 모르겠어요. 하고 싶죠. 우리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세운 욕망의 구조에 따라서 갇혀서 그렇게 사니까 열심히 대학도 가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 권력자도 되어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뭐 그래야 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그러한 상태, 내가 내 감각을 다 죽여서 타자와 내 사이가 무차별의 상태에 가면 내가 무물지상에 들어갈 수 있고 곧이 옛날에 처음인 도기의 상태를 알 수 있다고 말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거기서부터 그러면 도가 전개돼서
이 세계가 이렇게 인식의 체계로 쭉 펼쳐지는 거. 그건 또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그건 또 중보에서 나오죠. 자, 그러면 그거는 또 21장에서 보면 21장 마지막에 21장 공덕지용은 유돈이 시종이라 그랬어요. 덕을 텅 비운 상태의 모습이 되면 도가 이에 따른다. 도지위물은 도라는 것은 황하고 호라다, 황홀하다. 홀해여 황해여 기준유상이라. 황하고 호란 가운데 어떤 형상이 있다. 황해여 홀해여 기준유무물이라. 그 상태에 어떤 것이 있다. 요해여 명해여 기준유정이라. 어둑하고 어둑한데 그 속에 어떤 실질이 있다. 기정 심진하야 기준유신이라. 그 정밀한 것 가운데 참된 것이 있어서 믿을만하다. 자고 겪은 토로 기명불건이다.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도록 그 이름은 떠나가지 않았다 라고 얘기해놓고 이열중보하니라 그랬어요. 오 하이 지 중보지상제야 그랬어요. 나는 만물이 처음 만물로 인식되는 그 처음을 사열하듯이 낱낱이 보았다. 내가 무엇으로 만물이 처음 포착되는 그것들을 낱낱이 보았는가? 2차야라. 이것 때문이다. 여기서 이것은 내가 도의 상태, 그러니까 보시의 상태에 들어가서 만물이 어떻게 명명되고 어떻게 구조화되고 어떻게 세계화되는지를 나는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보기 위해서 공덕지 이용을 했고 도의 상태에 들어갔고 도의 상태에서 만물이 이렇게 명명되고 체계화되고 구조화되고 하는구나를 장군이 병사들 사연하듯이 낱낱이 보았다. 내가 그걸 어떻게 그렇게 처음 이 세계에 처음 명명되는 걸 너는 어떻게 보았다고 하느냐. 이것 때문이다. 공덕지 이용해서 도의 세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21장의 내용하고 지금 14장인가요? 이것하고 결합해서 보면 유의 세계에서 무의 세계로 들어간 것을 14장이 말하고 있다면 21장은 그 무의 세계에서 이 세계가 유의 세계로 이렇게 진입하는 것을 21장은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제가 25장을 읽으라고 했는데 25장은 그렇게 이 세계로 들어와서 유의 세계로 만물이 들어와서 쭉 만물이 이렇게 형성될 때 그러한 형성을 작동하는 도의 전개 방식이 25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4, 21, 25장을 연달아 읽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이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14장이죠, 지금 이게. 14, 21, 25, 14. 자, 뭐 귀신 신나라 같은 소리를 했다마는 이게 뭔 말일까요? 하고 있다마는 뭔 말일까요? 안 선생님 뭐 이해하십니까? 이해됩니까? 오늘 게 제법 어렵습니다. 교장 선생님. 몽롱해가지고 진짜. 방 선생님. 왜 처음을 자꾸 처음을 알고 싶은지. 왜 처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 도의 전개 방식 이런 것들을 왜 자꾸 찾아서 이미 되어져 있는 것들에 대한 의문을 갖고 왜 다시 처음으로 가고자 하는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그것은 뭐 도를 알기 위해서 어떤 작동 방식이 뭔지 알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건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을 던졌으니까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가지고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유명의 세계에서의 이렇게 무에서 유에서 유로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우리는 어떤 뭐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질서, 뭐 덕지도, 뭐 질서 제도들은 우리가 뭐 더 어떤 삶을 좀 더 뭐 편리하게 하기 위한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만들어진 것들 유명의 세계가 너무 이제 좀 힘들어지거나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하면서 이것들이 명명되어진 이런 것들이 세상의 것들을 조금 더 잘 뭔가 더 잘 뭔가 불편하니까 이것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돌아가서 조금 더 원래 있었던 깨끗한 어떤 상태로 가면 좀 더 질서가 뭔지 알지 않을까? 이런 의도인가? 아니면 근데 이게 뭘까요? 좀 잘 이해 안 되는 게 이제 그 우리가 이 장들이 뭐 또 독립적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이어지는 점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 장을 오랜만에 하나씩 이렇게 들으니까 앞에 뒤에가 연결이 안 돼갖고 참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같이 만약 노자란 책을 일주일에 한 장씩 읽잖아요. 한 장씩 읽으면 그 장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전체적인 또 노자의 흐름을 이렇게 가지고 읽으면 또 다르게 해석해낼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읽으려면 노자를 한 500번쯤 읽으면 전체 흐름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텐데 지금 어쨌든 황 선생의 질문을 가지고 보면 한나 아렌트가 혁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혁명은 서양 역사에서 일어난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혁명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혁명의 근거를 하나님에 대거나 어쨌거나 뭐 이랬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에 근거한 혁명이라는 것은 거의 없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미국의 독립이 어떤 의미에서 가장 인간의 이성의 총화로서 미국 독립선언서 또는 게티스버그 어드레스, 미국 헌법 전문 이것이 그나마 혁명이라는 개념에 가깝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혁명이라는 게 레볼루션인데 레볼루션이라는 게 하늘에 있는 행성들이 제 궤도를 돌아가는 것을 레볼루션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프랑스 혁명에서 그 바퀴에 막 혼란이 일어나는 게 이게 뭐냐라고 이게 레볼루션이다 라고 왕 황제 옆에 있는 누군가 말했잖아요. 레볼루션 이게 레볼루션이라는 게 행성의 운행 궤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방법일 텐데 그걸 갖다가 레볼루션을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면 뭔가가 삐걱대고 현실에 안에 있는 제도나 규범이 삐걱대고 정확하지 제대로 안 되고 그게 억압 기제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건 레볼루션이 아닌 거죠.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죠. 정상적인 궤도 작동이 아닌 거잖아. 그래서 그걸 정상적인 궤도 작동으로 바꾸는 것이 레볼루션이 될 텐데 그래서 혁명의 의미는 정권이나 정부를 타도하는 것이 아니라 행성들, 별들이 정상 궤도로 돌아가게 하는 게 레볼루션이니까 그래서 레볼루션이 일어나는 것은 그 상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방법이 혁명이겠죠. 그러면 지금 뭐라고 했냐면 집 고지도 옛날에 돌을 잡아서 금지 유 그랬어요. 지금의 유의 세계를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라는 말은 지금의 유의 세계가 언레볼루션할 상태니까 집 고지도 해서 통제하는 것 이런 의미에서는 레볼루션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시기를 뭐 정말이라고 본다면 정말이나 이럴 때 이 사회의 혼란들이 아주 개판일 테니까 이걸 바로 잡아야 돼 라고 레볼루션을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으로 읽는다면 이 구절은
뭐 혁명론에 해당할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개인의 어떤 수행이나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수행론으로 볼 것이고.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은 또 맞는 말이기도 할 거예요. 진시황이라는 사람이 전국시대를 종식하고 중국을 통일하잖아요. 통일해서 이 사람이 자기가 통일한 중국을 순수 계속 떠돌아다니는 걸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떠돌아다니면 그 지역에 가서 큰 돌기석을 세운단 말이죠. 돌기석을 세우고 돌아오는데 회계산, 그러니까 회계산이라는 것은 지금 상해보다 조금 위에 있는 소주 정도 지방이 있는데 회계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이 회계산에 진시황이 석비를 세워요. 그 석비의 문장이 뭐냐면 인자 못쓰겠어. 이거 전화. 성스러운 진시황이 천하에 임하자 비로소 형과 명을 안정시켰다. 그러면 이 형은 사실은 혁명론이라고 하고 정명론이라고 하고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공자가 정명 얘기하잖아요. 공자가 정명. 이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명을 바로잡아야 돼. 정명 얘기했는데 이때는 이제 법과 사유가 들어오면서 정명이 아니라 혁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 구조, 계급, 어떤 사회 체계, 국가 체계, 제도, 법률을 내가 비로소 안정했다라고, 정했다라고 진시황이 말한 거예요. 그러면 전국시대는 저게 하나도 합의 안 되고 지맛대로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은 아주 피폐하죠. 피폐한데 이게 통일이 되면서 진시황이 내가 이걸 정했어 처음으로. 그래서 천하가 안정되었어 라고 써놨단 말이에요. 해결했을 때. 이 말은 묵자에 뭐라고 하냐면 음양의 조화를 자연이 음양의 조화를 만들지만 이 음양의 조화를 인간 세계에서 펼치거나 시행해야 할 사람을 분왕이라고 해요. 분왕이라는 사람은 하늘의 음양의 조화를 기의 변화를 가지고 인간 세상에서 이걸 집행하도록 허용된 사람, 인정된 사람이라고 묵자가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지어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이 분왕이 하늘로부터 임받아서 인간 세계에서 집행하는 사람인데 이 혁명이라는 것, 혁명이라는 게 정명이고 정명인데 이 정명을 지금 공자는 그랬고 이 공자 상태에서 이렇게 혁명을 할 때 무명, 유명으로 나누어서 무명에서 다시 한번 해봐 라고 말하면 레볼루션이 되겠죠. 레볼루션이. 그래서 이 황제라는, 중국에서 황제라는 사람의 파워라는 것은 제도나 규범이나 법규나 가치로서 어느 질서를 창조하고 반포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음양의 기, 자연의 기라는 것들도 위임받아서 현실에서 작동해야죠. 그래서 그 사람이 봄에는 푸른색 옷을 입어야 하고 어디서 자고 어떤 종류의 나무에서 불을 떼서 밥은 기장쌀을 먹어야 하고 물은 어느 샘에서 먹어야 하고 그래야만 황제가 그래야만 그 천지 봄, 여름, 가을, 기의 기가 계절의 기가 그대로 흘러갈 수 있다. 이 사람이 만약 봄인데 여름 우물에서 물을 길어먹고 여름 옷을 입거나 여름에 자야 할 거처에 봄에 자야 할 거처 대신에 여름에 자야 할 거처를 자버리면 기가 어긋나서 봄이 여름이 되어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음양의 조화를 이 사람이 체현해야 되는데, 한 몸에 체현해야 되는데, 지가 그걸 안 하고 어기면 현실 사회세계의 기의 흐름은 다 뒤집어 준다고 보았으니까 그 사람 기준인 거죠. 자연의 변화에서도 기준, 사회의 질서, 규범의 체계에서도 기준.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자나 황제나 하는 사람들은 계절마다 먹어야 하는 음식들도 있고, 마셔야 하는 우물도 있고, 입어야 하는 옷 색깔도 있고, 자야 하는 방들도 있으며, 그 방에 그 음식을 끓이기 위해서 떼야 하는 나무들도 각기 다르고 다 다르죠. 근데 지금 이게 춘추부터 전국때까지는 그게 완전히 개판이었으니까 레볼루션을 하면 다시 처음부터 도기의 상태에 다시 할 수 있다고 보면 이게 레볼루션이 될 것이고, 개인의 수행으로 보면 명상이나 수행으로 보면 그렇겠죠. 어려워요.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질문 뭐 사실 말씀 있어가지고. 아니면 교수님 아까 그 독서 산매경에 빠지셨더니 혼이위일 되셨다고 하셨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공을 하는 게 물론 이 노자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잘 표현은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공을 하는 게 꼭 그 비운다는 개념이 어찌 보면 교수님은 독서의 산매경에 빠져서 그게 비워진 거잖아요. 어떻게 말하면. 네. 그러니까는 그 비운다는 나는 개념에서 그거 비운다는 공의 개념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되게 막 힘든 것 같아. 맞지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비운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뭔가 아무것도 없애야 되는 거라는 그러니까 공을 개념. 어떻게 해석할까?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럼 뭐라고 할까? 것 같아. 그건 다르게 해석하면 되지. 그러니까 뭐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렇지. 이렇게 뭐 어떤 체계나 이런 것들에 이렇게 얽매이지 않는 어떤 그냥 자유로운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해석될 것 같아요. 그 인의 예지라는 죽음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의미니까. 그러면 그걸 갖다가 장자에서는 방외지사 그랬잖아요. 그걸 방외지사 그랬는데, 방이라는 게 이 세계인데, 이 세계는 규범하고 가치 규율의 세계고, 이것을 벗어나 있으니까 방외지사인 거죠. 그래서 장자에 나오잖아요. 장자에서 이제 뭐 그 친구가 죽었는데, 한 친구는 검은고를 뜯고 한 친구는 질 항아리를 두드리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공자가 이제 자기 제자한테 가서 문상을 해라. 문상을 하러 갔는데 자상혼지 뭔지 이런 사람들은 친구 시체 옆에서 또 두드리고 뭐 술 먹고 노래를 부른단 말이야. 그럼 뭐하러 왔냐? 아, 공자 선생님께서 이 장례에 문상하러 보냈다. 그걸 문상하고 있냐? 그 친구는 이 천지 자연과 하나가 되었는데 물설팔 일이 있냐? 그러고 이제 두들고 논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제자가, 이 자로가 공자한테 또 보고를 하니까 공자가 하는 말이, 그들은 방외지사다 이렇게 얘기해서 방외지사. 이 세상 밖에 있는 사람, 규범과 가치에 벗어나 있는 사람. 만약 공을 없앤다 이런 말이 그러면 자유롭다, 초연하다라고 공을 해석하면 방해지사로 해석하는 게 강하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까 교수님 그 독서 산매경 같은, 또 말씀드리지만 그것도 복귀와 무국이 된 상태일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럼 개인적 수원 차원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어마어마한 집중력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집중력이라서 제가 동네에 조그마한 공원에 가서 리마인드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뭐 철학책들은 뭐 200쪽, 300쪽짜리 읽는단 말이에요. 하면 탁탁 걸리는 데가 있어. 탈칵 걸리는 데 있으면 책을 들고 나간단 말이에요. 아 이게 몇 페이지쯤의 내용이야. 그 자리에 찾아서 읽고 듣고 오면 리마인드를 다 끝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그 책은 그 내용은 하나도 안 잊어먹죠. 지금까지 거의 안 잊어먹죠. 안 잊어먹는데 그것을 해석하거나 하는 것들이 이제 지금 나이 좀 먹어서 30대 돼서 해석이 좀 자유로워진 거고 그때는 논전구조나 논리구조를 이해하는 것들의 중심으로 읽었지만 독서 3년을 뗐었죠. 여기까지. 참